지금 다 그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9월 달에 그거를 컨센서스를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실질적으로 인하를 했을 때 바이오에 주는 임팩트도 조금씩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임상 이상에서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나 아니면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이 진짜 효능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치는 뭐 2배, 3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또 제약 바이오 쪽의 분위기는 좋은데 네. 근데 시장에 비교했을 때 분위기가 좋은 게 뭐 제약 바이오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유가 많죠. 그동안,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죽어 있었던 이유가 있느냐에 거꾸로 이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이제 IT가 그렇게 잘 나가고 그럴 때, 제약바이오는 뭐 전체적으로 힘들었죠. 그리고 올해만 보면은 재밌습니다. 지수를 뜯어서 보면 뭐 나스닥하고, 그 다음에 S&P 500,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바이오텍으로 구성되어 있는 XBI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10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하고 이 그래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2월 말 정도에는 오히려 XBI, 바이오가 나스닥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올해만 YTD를 끊고 보면은요. 그러다가 3월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이제 바이오는 금리를 조기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계속 인하를 못할 것이다. 오히려 또 올린다는 얘기가 작년 말처럼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XBI는 계속 이제 낮은 흐름을 보였고 뭐 아시는 것처럼 나스닥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XBI가 다시 위로 뚫고 올라오고, 이제 나스닥은 급락을 하면서 둘이 이제 크로스가 났죠. 최근에 이제 비슷비슷해졌습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나스닥은 굉장히 이제, 많은 퍼포먼스를 냈고, 그 다음에 XBI는 지금 3년 동안, 그래도 중요한 업체들은 많은 임상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재미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하반기는 나스닥이 망가지더라도 그리고 나스닥이 그냥 꾸준히 괜찮아도 아마 바이오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 특히나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또 제약 바이오의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와줬었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해줬다면은 이제는 거의 금리 인하가 좀 코앞에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 이후로의 제약 바이오 흐름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장이라는 거는 또 선반영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금리 인하 기대를 하면서 올라왔던 게 이제 실제로 금리 인하 하고 나서는 오히려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닐까. 반대로 진짜 이제 금리 인하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더 본격적으로 오르는 건가? 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나스닥에 있는 바이오텍들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은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YTD로 보면은 한 10몇 프로 정도, 13, 4%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인데 그 정도 갖고 이제 상승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어렵거든요. 아마 그 7월 수치, 그 다음에 8월 수치가 6월이나 이 정도 나왔던 물가 수치 정도 나온다 그러면 금리는 거의 인하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고 올해 한 2번 정도 인하할 겁니다. 그게 이제 컨센서스고 증권사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2번 정도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한 0.5% 정도 인하하는 셈이 되고요.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바이오텍들, 그러니까 바이오텍은 지금 신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30년부터 신약을 팔아서 이제 매출액이 조금씩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대부분의 바이오텍들은 이제
그 할인율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데 1% 금리가 움직일 때마다 약 20%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에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0.5라 그러면 한 10%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두 번 정도 인하하고 나서는 내년도에는 한 1% 정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꾸준하게 금리를 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내려오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오늘 4.14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9를 깨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한번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를 한 번 내리는 기준에 있어서 뭐 제약바이오의 주가 상승은 한 5% 정도 상승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정도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아마 지금 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면 정말 내리냐. 그동안 이제 내리냐를 계속 얘기했고 그렇죠. 실제로 그 숫자를 보면서 약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진짜 이제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그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9월 달에 그거를 컨센서스를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실질적으로 인하를 했을 때 그런 느끼는 것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바이오에 주는 임팩트도 조금씩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워낙에 올해 초부터 사실 작년 말부터였죠. 막 금리 인하 한다고 했다가 네네. 계속 막 지연되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와 환호성이 나왔었고 제약바이오도 실제로 그때 단기적인 급등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점점 기대감을 좀 덜 하게 되고 네. 이제는 정말 그게 맞아? 네. 오히려 물음표가 띄어지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온전히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네. 오히려 실제 금리 인하가 된 이후로 사람들의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좀 바뀔 때쯤에는 네. 점차 좀 제약바이오 더 강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네. 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 그 금리 인하 외에 혹시 하반기에 제약바이오에 좀 더 우리가 기대할 만한 네. 좀 호재성 이슈가 따로 있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 들어서 그 나스닥 흐름하고 우리나라 주식 그 바이오 흐름하고 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바이오 주가가 나스닥 흐름에 항상 후행을 했거든요. 조금씩 후행을 했습니다. 아니면 동행을 하다가 조금 후행을 하다가 이렇게 뒤쫓아오는 모습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3월 달 2월 말까지 나스닥도 좋았다. 나스닥도 좋고 그 다음에 XBI도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XBI가 나스닥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았다. 성과가 더 좋았다. 그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그렇게 먼저 스타트를 끊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강세가 유지됐고 물론 이제 일부 이제 주식들의 영향이 컸죠. 이제 신약 관련한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죠. HLB의 영향이 좀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있으면서 미국은 금리가 다시 내릴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3월 이후에 그냥 지지부진했던 거고 우리나라도 그 후까지 한 달 정도 강세가 더 유지됐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이 이제 HLB 꺾어지면서 같이 꺾어졌다가 그거를 단숨에 급반등해서 올라왔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입니다. 보면은 대신 미국은 그다지 강한 모습을 지금까지도 보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금리는 똑같이 적용이 되죠. 금리 환경은 우리도 수혜고 미국도 수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처해 있는 환경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부자의 나라입니다. 바이오에 있어서. 그래서 임상, 2상, 3상 신약 뭐 낸다 그래서 뭐 놀랄 게 없는 거죠. 기존에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없었던 신약이 자꾸 나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상 3상 결과 중요한 임상 2상 결과들이 발표가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이런 임상, 그 다음에 신약 결과 발표, 이런 이벤트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임상, 2상, 3상, 신약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이제 촘촘하게 이제 바뀌어서 하반기에도 있으면서, 이제 바이오 시장을 미국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좀 기술적인 지표이긴 한데, 제가 꾸준하게 이제 보고 있는 그 지표 중에 7월 첫째 주,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첫째 주에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일부 계속 조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위로 가는 이제 탄력이 더 좋을 것이다. 저는 이제 계속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반기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 이런 걸 보면은 더욱더 강한 모습으로 이제 하반기에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역시 금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신약 승인, 그 다음에 임상 3상, 그 다음에 임상 2상. 대부분 임상 2상에서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나 아니면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이 진짜 효능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 하락할 때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가치 상승이 나오는데, 더불어서 이 임상 2상 결과가 예를 들어서 글로벌리 경쟁력 있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 가치는 뭐 2배, 3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업체하고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기업들 업체하고 놓여 있는 환경이 좀 다르다. 이런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이 종목들이 사실상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꿈을 먹고 자란다. 그만큼 이 기대감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존에 이제 정규 등수에 들었던 거죠. 그렇죠. 1등, 2등 하던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워낙 잘했으니까 이번 시험에도 잘 하겠지라는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워낙 기대감이 없었다 보니까 이번에 얘네 뭔가 일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이제 시험을 앞두고 사람을 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비교했을 때 한국이 좀 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집이 있고 굉장히 그 역사가 깊은 그런 가문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자식들도 많고 돈을 버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자제분들이 굉장히 많다. 요 집안은. 그런데 우리는 좀 젊은데 엄마 아빠가 굉장히 힘들고 고생도 하고, 근데 올망졸망 자식들도 한 4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대학을 나와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런 맏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어서 한번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뭐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그 돈으로, 이거 분위기가 전혀 다른 거죠.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런 형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다르고 조금 더 이제 분위기는 약간 들떠 있다. 한국 바이오가.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할지 말지 그 뚜껑을 여는 것들이 계속 한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벤트가. 그리고 8월에도 가장 중요한 게 유한양행이 신약 승인 받는 8월 22일 이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좋은 흐름들은 아마 단발성으로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최근에는 또 특히나 치매 관련주들의 흐름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또 AAIC 학회 때문인 것 같은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공부할 만한 기업들도 있을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알츠하이머나 아니면 이런 퇴행성 뇌질환 관련해서 뚜렷하게
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임상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이벤트들은 아직까지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요번에 이제 그런 알츠하이머 그런 학회에서도 발표하는 그 뭐 중기라든가 아니면 후기 임상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오히려 진단 쪽을 좀 볼 필요는 있고요. 뷰노 같은 회사는 그 미국의 이제 그 뇌 영상, MRI 영상 분석하는 그런 기기를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논문도 발표를 하고 또 이제 정식적으로 출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좀 임상 일상 단계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인데요. 사노피에 기술 수출한 그 물질과 관련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ABL 바이오가 예전부터 이 치매 쪽으로 되게 많이 엮여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임상 일상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 이제 사노피가 가져가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가져가면서 또 마일스톤도 수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트렌드라고 보면은 이게 이중 항체가 한쪽 그 이제 결합 자리로는 뇌 쪽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 브레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결합 자리를 가지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타겟을 잡아서 약물을 이제 그 타겟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기전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베스트 인 클래스 쪽으로 이제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